2024년 10월 15일입니다. 마감 시황 및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실적에 대한 우려가 계속적으로 있다 보니 테마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수, 일본 니케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그렇게 좋지는 못한 모습이고요. 중국 쪽에서는 한 1%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면은 오전 한때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 출발을 했는데 바로 기관 쪽에서 매수 전환이 되면서 시장은 반등이 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외국인이 2,400억 매수를 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은 500억에서 700억까지 매수를 하다가 지금은 295억으로 매수폭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코스닥 보시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이 한때 1,000억 넘게 매도를 하다가 지금 520억 정도로 매도폭을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테마들이 꽤 많습니다. 아침부터 얘기가 나왔던 사료, 비료, 농업, 음식료 이쪽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방해를 목적으로 흑해 항구 인프라 그다음에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막힐 경우 전 세계 곡물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고려산업이 상한가를 기록을 하는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양자암호에 대한 이슈도 있었습니다. SK텔레콤이 최신 양자내성 암호 표준 알고리즘과 양자키 분배 시스템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양자암호 제품을 출시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하나의 장비에서 두 개의 암호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중 암호화가 가능해서 보안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엑스게이트, KCS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조선주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에서 노후선 교체 발주 시기를 친환경 규제가 앞당기고 있는 가운데 야드의 병목 현상을 야기해 공급자 우위 시장이 지속되고 이로 인해서 P 상승이 주도하는 실적 개선이 지속되는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게 공급과 수요죠. 공급과 수요입니다. 그래서 P가 수요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가 경쟁력과 증설 물량을 바탕으로 중국의 수주 점유율이 확대 중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주 점유율 회복이 전망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다 올라가고 있어요. 반도체에는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강보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올라갔다가 윗꼬리를 다는 종목들이 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서플라이스 글로벌, 펩트론, 네온테크, 오로스 테크놀로지, 더코디, 유니테스트 이건 잠깐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좀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윗꼬리 다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얘기를 했던 종목들이 유니테스트는 10% 올라갔다가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고요. 어제 이슈가 되었었던 SFT 같은 경우도 보시면 윗골이 달리고 있고요. SNS텍, YC캠, 제주반도체, DNF 반도체 및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힘 좋은 게 이스페타시스죠. 이스페타시스야 단기적인 저항을 돌파하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흐름은 괜찮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네트워크 장비 쪽에 대한 이슈가 지난주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페타시스의 반등이 돋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구글이 SMR 기업 카이로스 파워가 건설하는 원자로에서
전력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카이로스 파워가 가동할 6개에서 7개의 원자로에서 500메가와트의 전력을 공급받을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로 인해서 미국 쪽에서도 SMR 관련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이 오늘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치매 쪽으로 보게 되면 지난 5월에 허가받은 치매 치료제 레캠비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게 되면서 치매 치료제의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일시적인 상승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아리바이오인가요? 거기서 만드는 치매가 지금 뭐 가장 선두로 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이슈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가상화폐주가 미국 쪽에서도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거의 뭐 10% 가까이 코인베이스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비트코인이 6만 5천 달러를 돌파를 하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고, 화장품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중국이 뭐 미국이 매출이 좀 잘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중국 쪽에서 좀 살아나야지 우리나라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뭐 중국 쪽에서도 돈을 푼다라고 했는데 그 푸는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어디에 풀지 정확하게 명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뭐 중국 경기가 얼마나 살아날지에 대한 우려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WTI가 급락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석유, LPG, 도시가스 관련주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펙에서 2024년 수요 증가폭이 하루 190만 배럴로 감소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뭐 200만 배럴에서 10만 배럴이 줄어든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도 국제 유가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유가를 많이 쓴다라는 거죠, 원유를.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뭐 증산도 하고 가격도 올라갈 텐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게 되면서 실망 매물이 좀 쏟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석유화학. 뭐 이거는 중국이에요. 결국 중국인데 중국이 뭐 살아나지 못하다 보니 당연히 석유화학 쪽이 약세를 좀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특징적으로 하나 정도 얘기를 해드리자면 효성화학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효성화학의 특수가스 1조를 천억대에 뭐 인수를 하고 매도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뭐 지금 뭐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윗꼬리를 달면서 본전 온 거 보니까 뭐 단기적인 이슈였는지 아니면 루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만 치료제가 오늘부터 접수를 시작을 했죠. 위고비에 대한. 그래서 사이트가 다운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매주 맞아야 되고요. 뭐 시중에서는 80만 원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지금 한간에 제가 뭐 제약사 다니시는 지인이 있어갖고 확인을 해봤는데, 뭐 의사들은 일단은 뭐 부르는 게 값이다. 최소 100만 원 이상은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슈는 지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어떻게 됐든 비만 때문에 다른 질병들이 뭐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뭐 돈 있으시는 분들은 비만 치료제, 위고비라든가 뭐 이런 싹센다라든가 이런 뭐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장기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AI 챗봇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연구 부사장인 세바스티앙 부백이 챗 GPT 개발사 오픈 AI에 합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이수페타 지수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근소하게 앞선다라고 얘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관련주였던 우크라이나 재건, 남북경협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지난 일요일부터였죠. 북한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북한이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를 일부 구간 폭파했다라고 밝혔고요. 전일 중국이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서 육군, 해군, 공군, 로켓군을 동원해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동아시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모습으로서 방위산업 및 테러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오늘 매매했던 종목들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급등락이 나왔던 종목 몇 종목만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제 종목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 모든 종목을 체크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종목들은 들고 있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홀딩하셔도 무난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가 되었던 원익 IPS, DOU, HPSP 먼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죠. 원익 IPS 먼저 하죠. 원익 IPS가 뭐 지금 동시효과라서 거래량이 얼마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도 거래량은 없습니다. 주가가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는데 어제까지는 사실은 버텨도 무난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게 되면 IT 쪽에서 반도체 쪽에서 약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지지선을 저는 단기적으로 이탈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라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조정을 받으면 제가 예상하기로는 3만원 조정까지는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지켜보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 쪽에서 반도체가 상승을 한다라고 해도 우리나라 쪽에서는 뭐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좀 해드렸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DOU 뭐 얘기가 지난주에 나왔던 얘기가 있어요. 뭐 구독자 반등이 임박했다. 목표가를 3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DOU의 더 버블이 미국 시장에 진출을 했고 빌보드도 주목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지난 10일부터 주가가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관심 종목으로 얘기를 해드렸던 때는 10월 8일이었죠. 이날이었습니다. 이날 저항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해도 괜찮겠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추세가 오늘 본격적인 전환이 되게 되면서 이전의 고점 부근이었던 28,000원 부근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이제 매수가 부근이었던 22,500원이 지지선으로 잡혀 있는 만큼 뭐 리스크 관리만 해 주신다면 28,000원 부근 때까지는 끌고 가셔도 무난하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수했던 종목 중에서 HPSP 이 종목이 있는데 슈퍼의리라고 불리죠. 슈퍼의리라고 불립니다. 이전에 저항이 여기 있었고요. 10월 11일 날 요날이었죠. 요날 관심 종목으로 좀 잡았고 이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해도 괜찮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어제 살짝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었습니다만 오늘 실질적으로는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매수를 할 때는 2분할을 얘기를 해드렸었습니다. 2분할 얘기를 해드렸었고 그 다음에 단기적인 목표가는 45,000원대까지 끌고 가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손절가는 31,000원, 31,000원이 아니라 38,000원이죠. 38,000원, 37,000원 부근인데 이 부근에서만 지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냥 끌고 가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실 종목 중에 하나가 하락을 한 종목을 하나 볼게요. UTI. 어제 급등이 좀 나왔는데 오늘은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전에 저항이 여기 있었는데 이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기대를 좀 했습니다만 이전 저항이 또 이 가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는 36,500원대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는데 뭐 아쉽습니다만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22,000원 지지하면 그대로 버티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볼만한 게 TNR 바이오팹. TNR 바이오팹은 오늘 올라가다가 지금 뭐 도지로서 마감을 했는데요. 내일 윗꼬리 안에서 움직이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시다시피 이전에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던 가격이 7,800원에서 7,900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만약에 좋다라고 한다면 뛰어넘었을 텐데, 뭐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지금 뭐 혼조세로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뉴스 나왔던 내용 잠깐만 확인을 해 보자면, 테크윙은 없고요. 어제 상승하고 오늘 조정이고요. 횡보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ISC는 오늘 뉴스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기판의 대면적화에 따른 실리콘 서킷이 부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LS투자증권에서 목표가 68,000원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전에 저항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뭐 유바이오로직스 오늘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위메이드가 어제 2% 상승하고 오늘 다시 한번 본 가격으로 오는 모습이었는데, 뭐 얘기하는 내용은 미드나잇 워커스 공개 테스트가 실시가 됐다라고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시장 자체가 좋지 못하니 같이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거일렉, 뭐 어제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본 김에 다 볼까요? 아이텍. 뭐 아이텍도 그냥 강보합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오늘 뭐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시장 자체가 뭐 크게 올라가지 못해서 같이 못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프로텍.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 오늘 반도체 상승으로 인해서 같이 상승을 했는데 반도체가 뭐 오후 들어서 약세였죠. 그러다 보니까 윗꼬리를 달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 마이센스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소폭 상승했고, 들고 가셔도 괜찮겠네요.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8,3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300원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한다. 그 다음에 TSE, 뭐 보합으로 좀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TSE가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항을 돌파할 것인가 말 것인가.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SE 중요한 시점이에요. 이번 주에 한번 뛰어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KC텍 똑같죠. 반도체는 흐름이 거의 비슷합니다. 오전에 미국 영향으로 인해서 상승 출발한 후 윗골이 달거나 아니면 음봉으로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는 빠르게 다 해드렸어요.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관심 종목을 찾아봤는데 딱 한 종목이 나왔습니다. 제테마 한 종목 나왔는데, 뭐 오늘 보게 되면 보톡스 관련주가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보톡스 관련주가 상승을 했고, 제테마는 보톡스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클래시스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이었고, 메디톡스도 오늘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승한 게 또 있었는데 잠깐만 찾아볼게요. 휴원스 글로벌도 상승을 했고요. 휴원스 글로벌. 그 다음에 파마리서치, 휴젤, 이런 종목이 상승을 하면서 같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잠깐 볼게요. 휴원스,
휴온스 글로벌이 최근에 21,000원에서 37,0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휴젤도 많이 올라왔죠. 13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더블로 올라왔으니까 1년 만에. 메디톡스도 뭐 물론 이슈가 있죠. 뭐 보톡스 균주 소송에 대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테마는 아직 못 올라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못 올라왔다라는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전의 고점까지 비교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 박스권으로 이렇게 있다가 박스권을 지금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좀 잡으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소폭 조정받으면 매수 타이밍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7,700원대까지 매수 타이밍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17,3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17,200원까지 보시죠. 17,200원 손절가, 17,700원 매수가.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는 19,000원 보고는 있는데 이거 19,000원 보고 가는 건 아닙니다. 19,000원 가게 되면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21,800원대까지 상향 조정할 거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들이 지금 많이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오늘 딱 이 종목 하나 나오더라고요. 딱 이 종목 하나 나오고 제가 종목을 한 번 더 찾아볼 예정이긴 하거든요. 근데 새롭게 종목이 나올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한번 제가 2시 반에 싹 돌린 거라서 리노공업도 괜찮네요. 리노공업 실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리노공업 괜찮은데 20만원짜리를 뭐 접근을 할 수 있냐 이게 관건이긴 한데 그래서 너무 큰 사이즈에 있는 종목은 얘기를 안 하거든요.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일단은 제테마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테마 하나. 지금이 3시 40분 정도 됐어요. 3시 40분 정도 됐는데 가격이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종목들 계속 AS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 테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안 드린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4월부터 계속 관심 종목을 지금 얘기를 해드리고 있죠. 4월부터 내가 4월 24일부터 시작을 해서 종목을 계속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6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 이렇게 계속 세팅을 좀 해 놓고 있는데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종목들이 뭐 그냥 최종 정리입니다 하고 싹 얘기는 해드렸습니다만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하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그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AS 해드린다라고 말씀드렸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웨이였고요.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